좋아요, 구독.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미 증시 위험도 동반 상승.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특히 기술주 위주로 하방 압력이 좌지우지됐습니다. M7 기업들은 모두 다 낙폭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우리 역시도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화끈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피 내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뭐 별다른 호재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이것도 뭐 하도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별다른 이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 나고 특히 이제 우리 정시로 볼 때는 뭐 외부 변수 영향이 크긴 합니다. 근데 우리도 계속해서 또 한국은행도 그럴 만한 이유는 있겠죠. 금리가 계속 동결되고 있는 이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지금 뭐 유동성이나 또는 정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만한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고 오히려 최근에도 계속해서 금값이 올라가고 안전자산 쪽으로 좀 몰려드는 그런 현상. 특별한 호재가 없다. 이걸 이제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주에 우리 시장 안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안 좋았고요. 장기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외부의 이런 영향 변수들이 좀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쟁과 관련된 부분도 있죠. 뭐 금리나 또는 다른 뭐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많이 꽉 이렇게 조여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요즘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활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주식 투자에는 증권사에서는 많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한테 한번 저도 물어봤더니 요즘 많이들 활용을 합니다. 네. 빅데이터나 다양한 분석들을 하니까 이 현금 비중을 좀 늘려라. 앞으로 이제 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인공지능마저도 현금 비중을 좀 늘려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비중만 늘린다고 해서 우리가 향후에 미래 대비가 또 되는 것만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과연 어떤 투자의 기회를 좀 포착할 필요가 있을지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부터 먼저 좀 진단을 해드리면 코스피가 지난주 한 주 동안만 뭐 과연 5% 가까이 뭐 4.86 하락해서 뭐 2,500대로 주저앉아 버렸고요. 앞서 이제 이순행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이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 이게 순간적으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번에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게 앞으로 두세 달 이상 풀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방송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수출 경제인데 우리 수출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대외적인 이제 향후 심리적인 부분이 또 영향을 주고 있고 엔비디아도 영향을 당연히 줬겠죠. 시장조사기관이 S&P 글로벌이라는 곳이 있고 또 공급관리자협회 ISM에 따르면 8월에도 미국 제조업황은 위축세였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비농업 부문 고용을 많이 이제 지표를 보는데 이 부분도 전월 대비해서 8월 달이 14만 명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지금 미국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을 볼 때 우리가 고용이라는 게 뭐 이게 몇십만 단위 적어도 십몇만 단위 가지고 해소가 안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좀 어둡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블랙 먼데이가 또 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9월, 10월에 하지만 이번 달은 다른 달보다는 또 정시를 여는 시간 자체가 좀 짧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도 있고 또 10월 달에도 공휴일이 좀 더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9월, 10월 뭐 위기설이 나오는데 일단은 8월 달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11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있고 12일 날에 현지 시간으로입니다.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 결국 가장 큰 변수는 11월 대선인데 10일 날 첫 번째 TV 토론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고 저한테 많이 묻고 싶은 것이 미국 대통령 누가 돼요? 이런 부분일 텐데 10일 날 토론회 이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보다 명확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조업 부진과 고용시장 냉각 그리고 AI 고점 우려로 계속해서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CPI 그리고 PPI 이번 주 TV 대선 토론 역시도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이폰 출시 역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좀 한번 뽑아주셨을까요? 증시 외풍 현상이 강하다. 이건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래프가 준비되면 좀 바로 좀 보여주시면 되겠는데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 표시거든요. 보시면은 2003년에 비하면은 2003년 동기죠. 1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6,400원에서 6조 6,100억 원,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죠. 그 2분기에는 10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7만 전자였다가 다시 6만 전자로 내려와 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외풍 현상.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경우에 지금 주가는 오히려 더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 실적도 지금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외풍이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 아파트하고 좀 달라요. 외풍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분명히 지금 군불을 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은 떼고 있는데 외풍이 들어오니까 추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발표에서 이제 미국 주시장이 흔들리니까 우리까지도 외풍을 받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풍 현상은 심상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동안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대량의 이제 매물을 아까 이소련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도를 해버리고 매수세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고점에서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다.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AI 반도체까지도 엔비디아까지도 이 외풍의 한 몫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무려 2조 일주일 동안입니다. 834억 원어치를 매도를 해버렸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뭐겠습니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네이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내다 판 것보다는 이 외풍 현상의 지표 자체가 그냥 팔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말도 상처받지 말라고 쿠션 언어를 쓰는데 실적이 쿠션이 못 돼주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우선 외풍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 시장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관망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 이걸 우리 내부적으로 손설 수만은 없는 상황이겠죠. 외국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개인, 기관, 외국인이라고 하면 3축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 외국인이 주는 영향이 만만치 않고 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먼저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또 기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은 상당히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호재가 사라졌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주머니 사정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의 8월 또 고용지표 아까 말씀드렸죠. 예상치를 밑돌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빠졌고 이게 연쇄적으로 또 관련 AI 첨단 반도체 쪽인 엔비디아까지도 재미를 못 보는 상황이다. 이런 게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달입니다. 2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큰 폭으로 코스피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태를 겪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럼 중국은 괜찮느냐? 중국도 안 좋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북쪽에서도 외풍, 동쪽에서도 외풍, 서쪽에서도 외풍, 남쪽에서도 외풍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또 낮아지고 밸류에이션은 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 요인으로도 이제 인공지능 모멘텀은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우리도 그러니까 연휴 되기도 간방 심리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호재는 없고 좀 악재만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만 또 보실 필요는 없다는 것. 왜냐하면 또 호재를 또 우리가 굳이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심리도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또 미국의 경기 둔화 정도가 예상보다는 좀 완화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위기 국면으로만 또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악재가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 위기 국면으로는 빠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참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켜볼 만한 섹터나 테마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도 많고요. 정말 그렇죠.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소은행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방송하면서 이 투자자분들한테 참 내밀기 힘든 단어가 낙폭 과대입니다. 네. 근데 낙폭이 과대된 상황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도 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부정적으로만 판단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낙폭 과대된 종목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먼저 표를 좀 아이고. 진짜 또 목이 메었네요. 예. 주가가 내려가서 목이 메인 건 아니라는 거. 네. 9월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LG 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 삼성 SDI.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 썩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워낙 또 낙폭이 과대되다 보니까 저점에 매수하는 기회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투자자들이 잘할 필요가 있다. 뭐 상황은 이 섹터나 테마로 봤을 때 썩 좋지는 않지만 워낙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려와 버렸다 그러면 주가가 이때 오히려 저점 매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전기차도 있지만 하이브리드는 그러면 배터리가 안 들어가나요? 배터리가 들어가죠. 오히려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하이브리드라도 그 용량을 더 늘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늘어나더라도 배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로도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외국인과 연기금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였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아주 낙폭이 과대될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밸류에이션이 됐든 PER이 됐든 2차 전지 같은 경우 또는 꼭 2차 전지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낙폭 과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너무 낮아져 있는 그런 주가라면 한 번쯤 우리가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종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앞에 전자 앞에 두 글자만 바꿉니다. 뭘나? 삼성전자가 아니라 LG전자. 그러니까 반도체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LG전자인데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번 여름 매우 더웠죠. 전 세계적으로 다 더웠어요. 폭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다? 에어컨이죠. 전기요금 걱정하더라도 당장 더우니까 그런 면에서 전자제품 판매량이 상당히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 너무 더우면 집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전자제품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판매가. 그래서 실제로도 반도체 업종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 엔비디아도 썩 좋지 않죠. 이럴 때 오히려 반도체가 아닌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LG전자 쪽이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데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LG전자가 그렇다면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024년에 올해죠. 3분기, 4분기가 또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반도체들이 상당히 휘청거리고 힘들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와는 무관한 전자회사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LG전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쪽에 또 테마로 여러분들이 섹터로 좀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을 것은 실제로 보시면 LG전자가 2021년 한참 좋았다가 더 주가가 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면으로 보면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조금 상승 조짐이 있다라는 것도 기회가 또 반전에 또 기회가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특히 이제 이 뭐 기업 대 기업 판매량도 LG전자 같은 경우 상당히 있습니다. B2B 쪽의 포트폴리오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면 또 LG전자 쪽에 눈길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주주하는 정책이 이제 강화될 텐데 LG전자 인도 법인에서도 이제 기업 공개되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뭐 전자하면은 당연하게 반도체 쪽이고 삼성전자를 생각했는데 요즘에 이 반도체 전반이 좀 휘청거리고 주춤할 때 전자 중에서 반도체가 아닌 전자 LG전자 쪽에도 한번 참고로 한번 눈길을 시선을 좀 돌려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